제18호 태풍 미탁이 영동 지역을 강타하면서 주택이 붕괴돼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서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돼지 농장에서 13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강원도 내 농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 작업에 다시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9 춘천 토이 페스티벌과 홍천 인삼 한우 명품 축제가 개막하는 등 명서 지역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힘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을 자던 주민이 숨지고 물에 잠긴 주택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호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디가 호수고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상가에 머물던 주민들은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강릉 오죽헌 주변은 비가 거의 그친 오늘 낮까지도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차 하나도 못 걸어냈어요. 그래서 차가 승용차가 이리로 떠내려가고 뭐 2차도 저 있던 여건이 떠내려간 거예요 이게.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비가 그친 뒤 돌아가 본 집안. 가재 도구가 이리저리 자빠져 뒤죽박죽입니다. 지난밤 삼척의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29mm. 강한 비바람 속에서 주민들은 2층 집과 마을회관 등지로 허둥지둥 대피했습니다. 비까지 차서 노인네들이 걸어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목마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진 물폭탄에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삼척에선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강릉의 송어 양식장에서는 40대 남자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하고 안 받기 때문에 내려와 봤나 뭐예요. 내려올 거래 아마 내려온 옷가를 하면 그 상태 그 전에 아마 무너졌나 뭐예요. 교통 불편도 많았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 장호터널 입구에서 천여 톤의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8시간가량 막혔습니다. 강릉의 시내버스는 도로 침수로 꼼짝하지 못하다가 도로에 물이 빠지면서 조금씩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틀 동안 영동 지역에 내린 비는 삼척 궁촌 486, 강릉 옥계 378, 동해 368mm 등 4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오늘 춘천에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이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스마트 토이를 선보였는데 첫날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아기상어 노래로 유명한 인기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펼쳐지자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 부모님 어깨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잔디밭 위에 자리 잡은 만화 캐릭터들은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2019 춘천 토이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탑승 로봇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스마트 토이들이 친구가 됩니다. 특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조정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로봇 구경도 하고 이런 스탬프 찍기하고 영화 상영하고 이런 드론 체험도 해봤어요.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것도 많았고 재밌었어요. 아이와 아빠가 함께 나무 조각을 가지고 사포질과 망치질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직접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부모님도 다시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가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이런 거 이렇게 만들기 하는 체험도 아이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목공과 슬라임, 향초 등 체험 부스도 30곳 넘게 마련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토이 페스티벌과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어린이 뮤지컬과 마술 등 무료 공연이 매일 펼쳐집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백두대간 운두령 아래 위치한 홍천 은행나무 숲이 이달 한 달 동안 외부인에게 개방됩니다. 아직 단풍이 제대로 들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을 맞춘 듯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은행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울창한 산림지대에 들어서 있는 이 은행나무들은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병든 아내를 위해 35년 전 개인이 심기 시작한 2천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세월이 흐르면서 4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온통 노란색으로 변한 은행나무 숲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자 주인이 2010년부터 10월 한 달간만 무료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면서 이 일대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심은 지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들은 그 흐른 세월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을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제대로 들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들렀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색색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와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가을 한철 관광객이 몰리자 동네 주민들도 소득 사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은행나무 숲에 마치 파시처럼 장을 열고 여러 가지 특산물과 먹거리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쪽 지역이 산악 지역이어서 임산물도 아주 풍부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성한 개인 은행나무 숲을 외부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평화도시로의 입지를 굳히려는 평창에서 평화와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의 문화올림픽 세계 문화 오픈대회가 열렸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채로운 발표 주제로 청년 활동가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눈길을 끌기 위해 독특한 복장을 하는가 하면 수려한 말솜씨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전통 문화와 지금의 문화를 섞어서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한복 문화 기획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디자이너이자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인 프레셔스 플라스틱의 주인공 데이브 하켄스도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하켄스는 폐플라스틱을 녹여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계의 도면을 지난 2013년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ycle the plastic or want to do something with it, you can't really do it because you don't have the tools yourself. It's only the very big industry that has them. So I figured maybe I should build some machines that I can do it myself on a smaller scale.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혁신가들의 문화올림픽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회 주요 행사인 베터투게더 챌린지에는 전 세계 122개국에서 5,300여 개 팀이 참가했고 예선을 거쳐 모두 85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지구, 모두 함께 행복한 포용적 사회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 2016년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시리아 민간구조대 하얀 헬멧의 리더 라에드 알살레가 연사로 나서 평화의 가치를 역설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이 이야기들과 가치들이 이곳에 점점 쌓여간다면 결국은 평창올림픽은 2018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는 오는 6일까지 평창 올림픽 플라자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산 피해 방지법에 따라 폐광 지역에 중금속 토양을 안정시키는 토지 개량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는 점성이 없는 모래 성질에 흙을 쌓아놓는 게 핵심인데 비가 오면 쉽게 떠내려가면서 중금속 성분도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듯한 풀밭. 산기슭에 자리 잡은 터 군데군데 물길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비만 오면 급경사를 타고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석탄 광산이 있었던 이곳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 4만 톤가량의 흙을 쌓는 토지 개량 공사를 벌였는데 비만 오면 휩쓸리면서 근처 계곡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의 식수원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청정 계곡에
비만 오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도로바닥이 흙이 투성이로 보시다시피 흙이 이만큼 이렇게 토사가 쌓이면 비 조금만 와도 이렇게 쌓이는데 3년 전 토지 개량 공사를 끝낸 인근 마을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덮어놓은 흙이 작은 비에도 떠밀려 공무원들이 토사를 치워오다가 결국 올해 주민이 직접 보강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니들 바빠서 못하고 하면은 내가 사람 부르든 내가 사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비 한 대 하고 레미콘 한 대만 넣어줘라. 광해공단은 지형에 맞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 하지만 덮은 흙이 쉽게 떠밀려 주변 하천까지 토사로 오염될 뿐 아니라 중금속 성분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나 단순한 복원 형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도 중금속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농가나 주변의 식수원에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해공단은 토지 개량 공사 하자 담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광해 방지 사업 취지에 맞게 토지 개량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김포 돼지 농장에서 13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강원도 내 농민들 사이에 또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돼지 출하를 준비하던 도내 11개 시군 축산 농민들은 다시 이동 제한 조치에 묶이면서 경제적 손실과 분뇨 처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진 도내 4개 시군 도축장에 일제 소독을 벌이는 한편 농장에 대해서는 생석회를 다시 뿌리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원과 경계를 맞댄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필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대벼 등 조생종 벼 수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평년작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일조량이 충분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작인 1000제곱미터당 528kg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기에 접어든 중만생종 벼는 잦은 태풍과 비가 수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2만 9천 헥타르에서 15만 3,944톤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1.1%에 그쳤고 온실의 경우에는 17.4%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6년 41.7%에 비해 3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입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국비가 1,4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국비는 1,416억 원입니다. 2017년에는 275억 원, 2016년에는 472억 원의 국비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2월 2일 국회 예산안 의결 전에 2천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해 6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233명 모집에 257명이 지원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천여 명인 것과 달리 2015년부터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강원도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가산점이 늘어나 강원도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 우두택지 조성에 따른 우두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춘천 온이유치원 건립만 승인되고 우두초교와 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온이유치원은 2021년 공사에 들어가 2023년 3월 개원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